이번 시간에는 우리 공차 중에서 기하 공차 두 번째 시간이죠. 앞 시간에 우리가 평행도 공차에 대해서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평행도 공차를 가지고 기하 공차의 기본적인 내용을 좀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각 공차별 특성을 위주로, 그리고 이제 어떤 부품에 실제로 이렇게 적용되는지, 혹은 우리가 그리는 부품에 적용되는 게 이제 어떤 형태로 적용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직각도 공차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기하 공차를 넣으실 때, 중요하게 해야 되는 부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능적인 부분, 그러니까 회전하거나 움직이는 부분에는 기하 공차가 다 들어갑니다. 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직각도 공차를 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많이 좀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직각도 공차하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공차를 크게 보면, 자, 이 부분이 직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직각 형태를 지켜줘라 이 얘기인데, 자,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직각도가 되어 있고, 여기에 직각이라는 모양을 지켜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평행도 공차부터는 자세 공차이기 때문에 데이텀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데이텀을 하나 넣어 볼까요?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데이텀을 하나 넣었어요. 자, 이렇게 데이텀 A라고 하나 주고요. 그러면 밑면인 데이텀 A 기준으로 여기 있는 요 선은, 수직선은, 이 수직선은 직각을 지켜야 되죠. 이게 직각도 공차의 가장 기본 개념이죠. 이거보다 더한 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직각을 지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치수를 넣지 않습니까? 자, 기하 공차 치수를, 기하 공차를 이렇게 넣게 되면 이렇게 되죠. 직각, 데이텀 A에 대해서 직각이죠. 자, 여기 들어가는 공차값에 대한 기준 치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직각도 공차의 기준 치수 값이죠. 자, 이게 공차값이죠. 자, 여기 기준 치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 기준 치수가 중요한 거죠. 그럼 이 기준 치수를 가지고 우리가 IT 5급 찾아서 넣으면 되죠. 자, 이거를 좀 더 이해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을 갖춰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치수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자, 높이는 10mm, 그리고 얘 폭은 10mm, 그리고 전체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는, 자, 요거는 뭐 한 25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는 요렇게 돼서 여기도 한 25. 자, 이렇게 되는 모양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얘는 이제 따지고 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금 도움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직각도를 넣을 거예요. 자, 직각도를 넣으면 어떻게 넣냐면 이렇게 넣겠죠. 밑바닥을 기준으로 하든지 어디를 기준으로 하든지 우리는 일단 기준이 필요하죠. 데이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텀을 작성을 하는데 보통 밑바닥을 잡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밑바닥을 기준으로 이렇게 A라고 넣게 되면, 그러면 직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밑바닥 A 기준으로 여기에 기둥으로 서 있는 이 부분이 직각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거, 데이텀 A가 여기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직각되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전체에 대한 직각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까지 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끊어버리시면, 왜 그러냐면 데이텀 기준이 밑바닥에 있잖아요.
밑면에 있기 때문에 이 직각은 이렇게 밑면까지 내려와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기하 공차값을 작성을 해서 넣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여기서 직각 기준은 데이텀 A죠. 자, 데이텀 A이기 때문에 A는 어디 있냐? 여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길이에 대한 거 이게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 여기 들어가는 기하 공차값, 직각에 대한 기하 공차값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공차값은 얘와 얘가 합쳐진 치수죠. 35에 대한 기하 공차값이 들어가야 되죠. 이해가십니까? 이 25만 넣으시면 안 돼요. 25는 여기이기 때문에 기하 공차값이 바뀝니다. 공차값이 바뀌어요. 짧죠. 여기가 짧아요.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하 공차값이 뭐 10에서 18까지 뭐 20에서 18에서 25까지 막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뭐 이거 두 개를 합한 치수나 아니면 뭐 한 치수들이 이거 하면 35잖아요. 그러면 이제 25도 되고 35 사이에 이렇게 들어와서 공차값이 이제 동일하게 나올 수는 있죠. 이러면은 사실 틀려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이거는 요행이잖아요. 그죠? 이건 완전히 요행을 바라는 거라서 뽀록이잖아요. 뽀록. 그죠? 이거는 바라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는 바라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알고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밑바닥면을 기준으로 잡았고 밑바닥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공차값을 넣으실 때는 전체를 다 주셔야 돼요. 만약에 25만 나는 25에 대한 걸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기준이 어떻게 돼야 되나요? 기준이 바뀌어야 되죠. 어디로 바뀌어야 되나요? 윗면으로 올라가야 되죠. 이 데이텀 A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이렇게 데이텀이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데이텀이 들어가게 되면 윗면에 대한 치수값이죠. 그죠? 요렇게 들어가면 이 면을 얘기하는 거죠. 이 면을 기준으로 잡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치수가 25도라는데 이렇게 지금 기하공차를 여러분들이 여기를 잡고 이렇게 표기해 버리면 치수를 여기다가 25 이렇게 넣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는 치수를 밑면에서 기준되는 치수 방식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치수를 넣어주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기하 공차 값의 데이텀을 잡기 위해서 혹은 기하 공차 값을 넣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형상을 만들다 보면 치수가 기존에 넣었던 게 위치가 이런 식으로 좀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해줘야지 정확하게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면 얘를 아예 외형선에 있는 여기에다가 지시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조금 모양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는 또 잘 안 하니까 우리 보통 치수 보드선에다 지시를 많이 해서 따라가 주는 거죠. 따라가 주는 거. 그래서 아랫면을 기준으로 할 때와 아랫면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A라고 넣으실 때와 1번, 2번 그래서 윗면을 기준으로 A라고 넣으실 때는 여기 들어가는 공차값이 바뀝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체 길이에 대한 건지 아니면 윗면에 대한 짧은 치수인지는 여러분들이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죠. 이렇게 넣으시면 큰일 나죠. 요거는 뭐예요? 데이텀 A 어느 거든지 상관없고 데이텀 A에 대한 밑면에 대한 여기 면이기 때문에 요게 어떻게 되죠? 평행인지에 대한 데이터 값이죠. 기하 공차 값이죠. 밑면과 평행하라는 의미의 위치가 돼버리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넣어버리면 그죠?
치수 보조선을 빌려서 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아니죠.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요 10mm라는 치수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렇게 뽑기가 좋겠죠. 그래서 기아 공차를 넣기 위해서 치수를 조금 이렇게 만들어서 조정도 여러분들이 같이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넣을 때 기아 공차를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치수 넣는 것도 조금 조정해서 넣어 주셔야지 막 아무데나 넣으시면 그것도 좀 나중에 수정하실 때 좀 힘드세요. 그래서 치수 넣으실 때 기아 공차에 대한 거 생각을 잘 하시고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고요. 그럼 두 번째, 방금 설명한 우리가 이제 요 모양, 그냥 단순하게 이 모양인데, 이 모양을 우리가 이렇게 두께가 실질적으로 정해지니까 이 두께가 정해지는 것 때문에 데이텀을 위에 줘야 되느냐 혹은 데이텀을 아래에 줘야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위에 주면 이 값이 공차값에 대한 기준치수가 되고, 아래에다 주면, 여기 B에다가 주면 이 거리가 기준치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B가 기준치수, 여기는 A가 기준치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텀 기준이 어디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직각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평행도 공차에 있어서 면과 축선이 만나는 경우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직각도 공차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직각도 공차도 방금 했다시피 면이 있어요. 면과 면이 있고요. 자, 방금은 이쪽 면을 잡고서 여기 면이나 여기 면을 규정을 했죠. 그럼 두 번째, 면과 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과 축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평행도 공차는 똑같습니다. 자, 근데 위치가 세워진 모양이 직각이라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면과 축이에요. 면과 축 보세요. 자, 이렇게 밑면이 있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애가 원통이에요. 자, 그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각이 있고요. 위에 이런 형태의 원통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치수를 주는데, 이 원통은 직각이어야 됩니다. 이 면에 얘가 직각이어야 돼요. 그러면 요 밑바닥이 여기가 직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포인트가 직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밑면 기준으로 데이텀을 줄 것이냐, 혹은 윗면 기준으로 데이텀을 줄 것이냐에 따라서 A, B라고 했을 때, B 기준으로 데이텀을 주면 원통이 쭉 내려와서 이 아래에 있는 것까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직각을 주는 게 되는 거고요. A의 데이텀에 대해서 직각도를 주면 윗면 기준으로 주는 겁니다. 자, 방금 했던 내용인데 원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가 파이 치수가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파이 10mm라고 들어가면, 자, 치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기하 공차 값을 이렇게 넣어서 직각도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축선을 규제한다 그랬죠. 이렇게 화살표가 서로 마주보게 되면 축선을 규제한다 그랬어요. 원통이기 때문에 당연히 축선을 규제해야 되죠. 그래서 이 원통에 대한 직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여러분들 넣으실 때 직각, 그리고 파이 값이잖아요. 파이 값 와야죠. 파이 값 와야죠. 요건 이제 제가 평행도 할 때 제가 빼먹어가지고 한번 빼먹었다 다시 했죠. 다시 설명한 부분, 그 부분입니다. 파이 와야죠. 여기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텀 넣어주고요. 자, 저는 지금 방금 A라고 넣었기 때문에 여기는 윗면에 대한 기하 공차값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얘가 실제 생겨 있는 모양,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치수가 얘의 기하 공차값이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명가면은 파이가 들어갈 필요가 없지만 이런 식으로 원통인 경우에는 파이가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얼마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게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어떠한 면이 이렇게 세로로 서 있고, 자, 이 세로로 서 있는 면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원통을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라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데이텀을 어디 잡느냐는 거죠. 데이텀을 어디 잡냐에 따라서 이제 직각도는 또 바뀌니까 이거에 대한 직각을 주고 싶어요. 아니면 밑에에 대한 직각을 주고 싶든지. 그럼 데이텀을 어떻게 잡죠? 밑에다 주고 싶으면 여기다가 데이텀 잡아야 되죠. 그리고 빼서 A. 그러면 이 밑면의 기준의 데이텀에 대한 요거가 직각이 돼서 여기가 직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치수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치수에다가 이렇게 뽑아서 직각도 파이값 0.001 이거 예를 들어서 적었습니다.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직각이 되겠죠. 똑바로 세워서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역시 직각도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방금 했던 게 면과 축에 대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축과 축. 축과 축은 원통의 형상이 생겨 있는 얘가 이런 식으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 기하공차값 보통 표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인데, 자, 데이텀을 이렇게 잡았어요. 축에다 잡는 거죠. 기준에. 자, 축에다 잡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치수에 파이 값이 들어간 치수에 여기다가 잡게 되면 일반적으로 여기를 A라고 잡고서 이 축선에 대해서 가운데 있는 축선이 직각이 되어야 된다, 이 내용이죠. 혹은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구멍일 때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근데 얘가 구멍이 아니고 축이라고 가정을 하면 축선을 어떻게 잡냐면 여기 중심에다 다이렉트로 이렇게 잡아버리죠. 바로 이렇게 잡아버리는 경우도 많죠. 근데 직각도는 사실상 그 축에 대한 직각도는 들어갈 일은 없어요. 구멍에 대한 직각도입니다. 왜냐면 구멍이 뚫어졌는데 그 구멍이 직각이 나와야 되거든요. 구멍이 여기 뚫어졌는데 얘가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뚫어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멍에 대한 직각도를 많이 따지기 때문에 축은 직각도가 잘 없어요.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보통 구멍에 대한 직각도를 따질 때 이게 구멍에 대한 원통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축선과 축선에 대한 직각도를 따지는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데이텀의 값은 이런 식으로 축선에다가 넣어 주시되 파이 값 치수에다가 넣어 주시는 게 맞고요. 두 번째, 여기서 치수가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치수를 이렇게 해서 치수를 넣으시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치수는, 여기에 들어가는 이렇게 들어가야 될 치수는, 자, 직각도 파이 당연히 들어가죠. 왜? 둘 다 파이잖아요.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파이 10이라고 이렇게 가정할게요.
그리고 데이텀 A라고 넣었잖아요. 그럼 이제 공차값인데요. 공차값인데 기준치수가 어떻게 되냐면 이 원통의 윗면에서 쭉 내려와서 어디죠? 데이텀 어디라고요? 중심이라 그랬죠. 중심. 여기 있잖아요. 직각.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기준치수예요. 여기 윗면부터 이 구멍의 끝부터 중심선까지의 이 거리값, 얘가 직각도 공차값이죠.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축과 축의 직각도예요. 우리 평행도 했을 때도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구멍이 두 개. 기억나세요? 구멍이 두 개 뚫려 있어요. 요거 서로 나란해야 되죠. 요거 서로 나란해야 됩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이 구멍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것뿐이 없어요. 그게 직각이죠. 자, 그러면 실제 예제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친숙하죠? 앞 시간에 했던 링크입니다. 링크를 다시 가져와서 링크를 가지고 설명을 조금 할게요. 자, 데이텀은 밑면을 잡았어요. 여기에는 이렇게 밑면을 잡아서 2라고 잡아놨네요. 자, 이렇다면 우리가 밑면에 대한 직각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에 해당하냐면 면과 축이죠. 면과 축에 대한 직각도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면과 면은 쉬우니까요. 자, 여기 축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 축선. 자, 여기는 굳이 선택을 안 하는 이유가 축이 실제 우리가 이 부품을 조립했을 때 축이 지나가는 자리는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서 조립이 되고 여기가 구동함으로 인해서 얘가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0파이보다는 여기 있는 20파이가 더 중요한 치수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곳을 먼저 잡아줘야 되는 게 맞죠. 따라서 20에 H7로대가 있는 이 부분을 직각도를 줘서 공차를 만들 거예요. 자, 밑면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구멍에다가 기하 공차 직각도를 넣고요. 그리고 데이텀 2라고 작성을 하고요. 자, 요 기준값, 직각에 대한 기준값은 데이텀 기준으로 여기가 직각이죠. 그러면 직각의 길이는 어디서부터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직각에 대한 길이가 됩니다. 이 구멍의 높이가 즉 기준 치수값이고 기하 공차값인 직각도의 공차값이 되는 거죠. 이 구멍의 높이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20. 그럼 20에 대한 기하 공차값을 넣어주면 되네요. 자, 20에 대한 기하 공차값은 얼마죠? 자, 20에 대한 기하 공차값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되죠. 여기 있네요. 18 이상, 18 초과 쭉 가서 30 이하 쭉 가면 9네요. 9. 0.009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여기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20에 대해서 직각도 공차 넣고요. 데이텀 2 잡고요. 자, 근데 파이 있잖아요. 파이 따라와야죠. 이렇게 파이 0.009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구멍에 대해서 이쪽에 있는 파이 10짜리 구멍은 나란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화살표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쭉 당겨서 만들어서 평행. 자, 여기가 2인가요? 2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2는 여기에 있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또 직각이 되잖아요. 우리는 평행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아니고 어떻게 되나요? 얘와 얘가 서로 평행하는 거죠. 근데 데이텀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데이텀을 별도로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F라고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다가 F라고 적고요. 자, 평행합니다. 자, 원과 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파이 값 들어가죠. 요렇게. 자, 나란해야 되는 요 길이는 20이죠. 자, 똑같네요. 그래서 0.00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링크에 대한 기하 공차 값입니다. 여기 보면 이 도형은 우리가 자주 그리는 동력 전달 장치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동력 전달 장치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제 그거 때문에 이제 요 도형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동력 전달 장치 일단 좀 잠시 얘기를 해보면 가운데 축이 붙고요. 여기 홈에 베어링이 두 군데 들어가요. 여기하고 여기에. 그리고 이 베어링을 들어갔으면 여기는 끼워 맞춘 공차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쪽 면에 뭐가 붙냐면 커버가 붙죠. 커버가 양쪽으로 이렇게 커버가 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배웠던 직각도 공차가 들어가는데, 자, 여기 커버는 축이 지나가요. 그죠? 그리고 이 커버는 베어링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해서 커버는 정확하게 이 면에 그대로 이렇게 붙어야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붙지를 않으면 얘가 기울어지겠죠. 정확하게 똑바로 붙지를 않으면.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텀 A라고 줬잖아요. 이 데이텀 A에 대한 양쪽 150의 치수에 해당하는 치수 보조선에 직각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데이텀은 밑바닥 A를 줬습니다. 커버는 정확하게 이 면에 나란히 붙어야 되고요. 그리고 커버 사이를 축이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커버는 정확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끼워 맞춘 공차도 존재를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똑바로 커버가 붙어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형상, 이 자세는 어떻게 된다? 직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자세는 직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 데이텀 A 기준으로 얘는 직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죠. 해서 여기가 직각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직각이 되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제 치수를 넣어야 되죠. 치수 넣을 때 이쪽에 150이라는 치수 지금 현재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를 이용해서 직각도 공차 이렇게 직각입니다. 그리고 데이텀은 A입니다. 자, 그리고 면과 바닥면과 옆면이죠. 그래서 면과 면에 대한 직각도 공차이기 때문에 파이는 없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는 지금 높이 값은 없습니다. 높이 값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중간까지 치수가 65니까, 그래서 전체 치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전체 치수가 하나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이 전체 치수가 여기에 공차 값으로 와야 되겠죠. 자, 그냥 계략적으로는 치수를 하나 생각해서 40이라고 잡을까요? 그러면 65 더하기 40이니까 105가 되겠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80부터 120까지 사이는
IT 5급일 때 0.015네요. 자, 여기는 우리가 0.015라고 이렇게 넣어줘야 되죠. 이렇게 되면 직각도에 대한 기하 공차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전체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밑에 데이텀 A에 대해서 직각도를 넣습니다. 요거는 커버가 붙는 부위이기 때문에 커버는 똑바로 붙어야 돼요. 그래서 똑바로 붙을 수 있도록 직각도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A라고 데이텀을 넣고요. 그리고 공차값수는 0.015라고 작성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안 넣어줘도 되나요? 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해서 직각도 안 넣어줘도 되나요? 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는 안 넣어주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화살표가 두 개가 붙는 경우는 이 치수에 대한 규제를 준다 그랬어요. 150이라는 치수에 대한 규제를 주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넣어 주셔도 돼요. 즉, 이 150이라는 치수는 직각도로 여기와 여기를 두 군데를 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직각, 여기 직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편에는 넣어 주지 않아도 돼요. 한쪽만으로도 충분히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한쪽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예제 하나 더 할게요. 방금 했던 거 앞에 거는 동력 전달 장치를 이제 축소화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요거는 편신 구동 장치죠. 편신 구동 장치의 대표적인 모양인데, 자, 편신 구동 장치 얘는 이제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이겁니다. 축과 축에 대한 내용이에요. 축과 축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아래쪽에 데이텀 A를 잡았어요. 아래쪽에 데이텀 A. 자, 그리고 아래쪽에 데이텀 A를 잡고 전체적으로 일단 설명을 한번 쭉 할 텐데요. 편신 구동 장치 잘 들어두시면 좋을 거예요. 나중에 그 부품별로 한번 제가 설명을 다 할 거거든요. 이제 그때는 좀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지금 또 잘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편신 구동 장치에 대한 직각도 어떻게 넣는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조립도상의 기능적인 면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하공차는 기능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 그러니까 도면을 해독을 완전히 못하면 기하공차 넣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도면 해독하는 법을 많이 보셔야 돼요. 자, 우선 여기 직각도인 축과 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여기는 중간이 축이 들어가는데 이 축은 편심축이죠. 그래서 편심이라는 건 중심이 두 개가 있어서 축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볼록 올라오고, 그리고 여기에 편심이 되어 있어서 위에서 이렇게 슬라이드가 내려오죠. 슬라이드가. 그리고 이제 이 슬라이드가 이제 이 축과 맞닿아서 얘 축이 돌아가니까 슬라이드가 이제 왕복 직선 운동을 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 축도 평행하고 나란해야 되고 이 슬라이드는 또 일자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축과 이 축에 대한 중심선에 대한 여기가 직각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편신 구동 장치는 우리가 직각도를 두 개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할 건데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요 기능적인 부분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커니즘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 아까 방금 설명했던 우리 양쪽에 커버 붙는 부분 있죠? 여기 양쪽에 커버 붙는 부분, 이 부분 첫 번째로 직각도 들어가야 되겠죠. 자, 데이텀 A가 존재합니다. 자, 데이텀 A에 대해서 직각도를 넣으려면 어디다 넣어야 되죠? 여기 90에 대한 치수의 옆에다가 이렇게 직각도 지금 넣어야 되죠. 혹은 뭐 이쪽에다 넣든지.
자, 표는 여기에다 만들어져 있어요. 기하공차표. 자, 여기에 치수 보조선을 빌려 써서 90에 대한 직각도를 넣을 거예요. 직각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여기에 있는 여기부터 여기 밑에까지 이 거리값이 직각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직각도 넣을 부분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거리값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거리값을 여기에 공차값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죠. 자, 근데 이 거리값은 우리가 치수상으로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심거리값, 밑바닥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값인 축이 조립되는 중심까지 거리값인 요 값을 표현하는 게 중요한 값이지, 우리가 기하공차값, 여기에 들어갈 기하공차값을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를 넣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치수를 넣지는 않은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도면 그리시면서 치수를 별도로 측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계략적으로 치수를 보면 구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60이잖아요. 자, 60만큼 올라가고요. 어떻게 되죠? 55만큼 원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60이라서 높이값은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값은 우리가 알아요. 그럼 55에 대한 절반 치수값 여기서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다, 그죠? 그럼 여기 치수는 27.5죠. 55의 절반이니까. 그럼 27.5 플러스 60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값이 나온다, 그죠? 그랬을 때 여기가 얼마죠? 87.5죠. 자, 그러면 87.5 구했어요. 자, 그럼 이제 넣어볼까요? 직각도 데이텀 A에 대해서 87.5 옆에 그림 볼게요. 80에서 120까지 IT 5급 쭉 내려가면 1오네요. 0.015 이렇게 들어가면 맞겠죠? 자, 그래서 양쪽 커버에 대한 직각도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 됐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디 있냐면 처음에 설명한 이 내용이죠. 여기 슬라이드가 이렇게 내려와며, 그리고 여기 축이 이렇게 지나가요. 여기가 똑바로 내려오고 똑바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직각이 만들어져야 되죠. 여기 직각도 공차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직각도 공차에 대한 공차값이죠. 자, 그러면 직각도 치수가 들어가야 될 곳은, 직각도 기하공차가 들어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요거죠. 22죠. 22에 대한 직각도 기하공차 값을 여기에 있는 치수 보조선을 빌려서 여기에 직각이라고 이렇게 넣어야 되죠. 자, 근데 A는 아니에요. A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 축에 대한 직각이지 밑바닥에 대한 직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A는 아니에요. 보세요. 이 축에 대한 기준을 잡은 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자, 끼워 맞춘 공차하고 기하 공차는 항상 같이 다닌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35의 H7이라는 게 있어요. 이 35의 H7의 기하 공차가 이렇게 뭔가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뭘까요?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평행도 공차죠. 밑바닥 A 지금 데이텀 잡혀 있잖아요. 이 밑바닥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이 축은 평행해야 됩니다. 맞죠? 자, 여기 밑바닥에 대해서 이 축은 평행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평행도 공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평행도 되었죠. 그리고 기준치수. 이 기준치수가 어느 거죠? 이 원통에 여기까지 다 봐야 된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길게 봐야죠. 여기까지 전체를 봐야죠. 그러면 90이죠. 자, 얘가 1로 들어와야 되죠. 자, 90은 어디 있나요? 똑같네요. 그죠? 80에서 120이니까 0. 자, 근데 여기는 뭐죠? 파이죠?
파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0.015 넣고 A죠. A에 대한 기하공차값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기하공차값은 커버에 대한, 얘는 커버죠. 커버에 대한 기하공차값, 얘는 뭐예요? 축 조립에 대한 기하공차값이죠. 둘 다 조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하공차를 넣어서 형상을 규제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해 놓고요. 우리는 아까 이제 해야 되는 거 이거 있었죠? 축과 축이 만나는 축선 두 개를 규제해야 되죠. 여기에 있는 요 기하공차, 평행도 공차는 뭘 의미하는 거죠? 이 35에 대한 이 원통에 대한 축선이죠. 원통에 대한 축선을 규제한 거죠. 평행도 공차는. 그래서 얘를 데이텀으로 다시 잡습니다. 얘를 데이텀으로 어떻게 B로 잡아요. 문자는 뭐 여러분들이 주고 싶은 대로 주시면 되는데 A, B, C, D 절대로 중복되면 안 됩니다. 중복만 안 되면 됩니다. 여기에 A 주고 여기에 기분 나빠 오늘은 Z 줄 거야. Z 줘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다음 주 시험 쳐야 되는데 오늘 기분이 꿀꿀해. 미세먼지도 더럽게 많고 정말 안 좋아. 난 여기 오늘 기분 나쁘니까 Z 줄래. 상관없어요. Z 줘도 됩니다. 대문자, 영어 대문자 중에서 겹치지만 않으면 돼요. 아니면 나는 여기다가 X 줄래. 근데 X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거 있죠, 이거. 요런 것들. 그래서 조금 X는 문제가 있어요. Z는 우리가 안 쓰니까. 아니면은 영문이 대문자가 겹치지만 않으면 돼요. 겹치지만. 자, 좀 약간 우스갯소리 했는데 아재 개그라서 죄송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B라고 넣었어요. B라고 넣었으니까 이제 해결됐죠. 자, 여기 원통을 잡아놓은 요 B의 데이텀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 B라고 넣고요. 그리고 직각도 넣고요. 자, 요 22파이 H7은 슬라이드가 내려가야 되니까 요 면이 어떻게 돼요? 일자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죠? 일자로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기만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왜? 데이텀은 여기잖아요. 데이텀은 여기입니다. 기준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치수를 이렇게 줘버리면 땡 하고 틀립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이런 분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중심축에 대한 요 높이 값을 우리가 줘야 되죠. 이게 기준치수값. 기준치수값이 일로 들어가는데 요건 당연히 앞에 파이 붙여야 되죠. 왜? 둘 다 파이잖아요. 원통이니까. 자, 이 기준치수값은 어떻게 되나요? 이걸 또 구해야 되나요? 60, 여기 있네요. 122 빼기 60 하면 되네요. 62? 자, 62죠. 62,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62. 요 사이에 들어오네요. 13이네요. 파이 붙이고, 0.013.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들어갔죠. 직각도 하나. 첫 번째 거. 두 번째 직각도. 자, 편심구동장치는 직각도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들어가요. 편심구동장치는. 나중에 또 이제 여기 지금 하나 비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데이텀 B에 대해서 동심도 공차예요. 동심도 공차. 이 35의 원과 여기 있는 35의 원은 중심이 어떻게 되죠? 나란해야 되죠. 이 중심이 한쪽으로 삐딱하면 안 되잖아요. 밑으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축이 지나갈 자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구멍의 위치를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게 양쪽을 다 하나의 중심선 위에 있어라 라고 규제를 하게 되면 동심도 공차입니다. 동심도 공차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동심도 공차의 기준치수는 파이 값입니다. 파이 값. 왜? 원에 대한 중심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혹은 원통에 대한 중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심도 공차의 기준 치수는 파이 값입니다. 요거 35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0.011 파이 0.011 이렇게 될 수 있죠. 해서 기하공차는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은 기하공차 값이 딱 들어가게 정해져 있는 곳이 딱 있어요. 어떤 거는 직각도 어디 들어가야 되고, 어떤 거는 평행도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어떤 거는 뭐 동심도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다른 거는 뭐 흔들림 공차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딱 정형화되어 있어요. 왜냐면 모양에 따라서 형상이 바뀌고 기하공차 값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력 전달 장치나 편심 구동 장치가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온다면, 다른 문제가 나온다면 기하공차 내용이 완전히 바뀌겠지만, 그렇지 않고 시험에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면, 요즘에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문제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이상하게 생긴 놈들이 나와요. 이제 그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3개월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 치러 갔는데, 이거 공차 못 넣어가지고 시험에 떨어지면 정말 애석하잖아요. 다시 3개월 준비해야 되니까. 인강 들으시면서 준비 잘 하셨으면 정말 좋겠고, 여러분한테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지금 조금 건강이 안 좋아서 좀 약간 몸살이 좀 있는지 조금 힘들어요. 힘들어서 지금 인강을 빨리 못 올리고 있는데, 최대한 작업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직각도 공차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렸습니다.